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그런 본사가 아니라 파트너님이 저희 브랜드의 중심이 되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본사를 운영하는 작은 꿈이 있고요. 나아가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많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누군가는 성실하게 묵묵하게 또 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 모든 거는 저희만 양심적으로 변하지 않고 초심을 그대로 지키면서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엔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영업자들 요즘 힘들다고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안 된다고, 장사 어렵다고, 창업은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돼서 계속 오픈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런 매장들의 좋은 DNA를 뽑기 위해서 무려 5시간 운전해서 부산까지 왔습니다. 고깃집인데요, 안민 진해에서 안민 김해로, 그리고 안민 부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유명한 명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잘 되는 매장 오늘 또 소개하고 왜 잘 되는지 이유 뽑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안민 부산 같이 들어가서 사장님 만나 뵙고 성공에 대한 DNA 뽑아 가시도록 하시죠. 우리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차클래스 11기 수강생이자 창원에서 안민이라는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89년생 자영업자 이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나, 이게 작은 고깃집이 아니잖아. 처음으로 관계가 무량할 정도로 큰 고깃집을 맥형 덕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부산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면이고요. 밤낮 없이 평일 주말 없이 젊은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상권이기도 하고 입지는 좋은 것 같은데 상권으로 보면 좋은 상권이야? 떨어져 있는 곳이야? 고깃집이다 보니까 저녁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좀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선호하긴 하는데 큰 평수를 처음 도전하는 것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마이너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월세가 저렴하고 빠져있는 곳만 오픈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입지와 면이 좋고 상권이 받쳐주는 그리고 유동이 있는 제 개인적으로 도전을 하게 된 매장이라고. 이게 평수가 몇 평이에요? 64, 5평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자동차 전시장이 있던 매장이었고요. 권리는 없었고 무권리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월세가 얼마야? 브랜드 매장 중에서 월세가 제일 높고요. 700만 원. 여기도 평당 10만 원 조금 넘는데 왜 가장 많다고 하지? 지금 매장 총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앞에 보이는 부산점이 10호점이고요. 10호점? 가맹 사업으로 11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직영점? 아닙니다. 요거는 가맹점입니다. 그럼 매장이 11개? 재작년 연말에 직영으로 4, 5점 정도만 운영하고 있다가 푸차 클래스 수업을 듣다가 장사적으로 이제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3월부터 해서 가맹 사업을 전개했고요. 작년에는 4개, 올해는 지금 3개 오픈해서 11호점까지. 근데 플레이스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상호가 다 달라? 안민이라고 치게 되면 안민이라는 행정지명이 있다 보니까 트래픽에 밀려서 저희 브랜드가 나오진 않지만 저도 이제 그거를 작은 노림수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지만 프랜차이즈답지 않은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은 제 개인 욕심이 있었어 가지고 풀네임을 검색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름은 안민 부산으로 플레이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안민 부산으로 검색을 하셔야지 지금의 매장이 나오고요. 다른 매장도 뭐 안민 명지라든지 직영점 상호 한번 알려줘요. 안민 진해, 안민 김해, 안민 청주, 안민 명지 이렇게 4곳 있습니다. 가맹점. 안민 마산점부터 안민 유라, 안민 포항, 안민 중동 그리고 안민 부산.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부산에 하나만 오픈한다는 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구 단위로 끊어가지고 사실은 오픈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민 사시까지 해가지고 총 부산에는 2개를 지금 오픈했고요. 근데 이렇게 안민 부산이라고 하면 지역명 전체를 준 거잖아. 요 매장을 파트너님께서 구해오셨었을 때 저는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매장을 오픈을 할 때 제가 해본 거를 바탕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여기는 일단 월세가 너무 높았었고요. 평당 10만 원 정도의 기준을 드려요. 부동산을 구할 때 60평이라고 하면 600만 원대 정도의 월세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만 또 사양성을 둬요. 월세는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빗나갔던 매장이었고요. 창원에서 작은 고깃집을 안민이라는 1군 브랜드도 아닌 작은 브랜드지만 저를 믿어주셨고 저희 브랜드를 믿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역명을 따가지고 최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싶어가지고 부산이라는 지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느낌이 안 나서 너무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프랜차이즈 광고를 하거나 가맹 모집을 노력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어떤 식으로 창업을 희망하고 찾아와서 같이 파트너가 되는지 궁금해. 처음에 직영 사업을 4개까지 했던 계기도 직원으로 있던 친구들이 창업을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지분 투자로 2호점 김해가 나갔었고요. 그리고 3호점 청주점 하다가 같이 함께하는 직원들 조금 더 오래 외롭지 않게 자영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나아가서 비전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분을
돈을 투자해서 관리를 맡기는 건 제 욕심인 것 같았고요. 가맹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 친구들이 1인 사장이 되게끔, 그리고 투자한 만큼 수익도 100%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 가맹 사업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직원들이 대부분 가맹 점주가 4, 5점까지는 그랬지만 5점, 6호점부터는 감사하게도 식사로 오셨던 손님들께서 창업을 다 하신 케이스고요. 우리 오늘 프랜차이즈 광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진짜 솔직히 이렇게 잘 되는 고깃집을 찾아서 잘 되는 이 원인을 찾고 이유를 알려줘야 노력해서 그들이 또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비니처럼 진정성 있게 하면 될 수 있다라는 희망 컨텐츠에 녹여서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매장 안에 들어가서 매장도 소개해주고 고객들이 먹고 이 가맹문의를 할 정도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죠. 이렇게 대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일부러 이렇게 노리고 설계했는지. 식사 공간과 대기 공간은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공간을 분리해 놓았고요. 저희가 이제 삼겹살 집이지만은 너무 고급스럽게 다가가기에는 손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비교적 좀 친숙한 누드톤의 인테리어를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한 부분 조금 소개할 수 있어? 네. 저기는 약간 공간이 다른데? 저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 서면이라고 하면 젊은 예비 고객분들이 많은 상권이다 보니까 조금은 힙한 느낌을 가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직접 그릴링을 해주나? 네, 저희가 이 추가 고기까지도 풀 그릴링을 해주는 가게이고요. 2인 바 테이블을 채택해서 2인으로 오는 젊은 2030 세대들을 겨냥해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삼겹살과 곁들일 수 있는 칵테일 종류가 많아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바 공간에서 칵테일과 삼겹살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저기는 뭐 숙성고? 앞주방 공간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이제 드실 고기들을 볼 수 있게끔 쇼케이스를 준비했고요. 고기는 한돈? 국내산 한돈만 사용하고 있고요. 브랜드 육은 아니지. 저희는 브랜드 육은 아니고 이제 충청도 농가에서 자란 돼지를 선별해서 손님상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업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원육 찾고 관리하고 하는 게 되게 쉽지 않던데. 맞습니다.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저희 욕심인 것 같고요. 비싼 만큼 원육은 값어치를 하는 게 맞는데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도 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부터 하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원육이 제일 중요한 거는 돼지가 먹는 사료와 사육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쪽 돼지들도 좋지만 아무래도 남부지방 돼지다 보니까 여름에 조금 취약한 점이 있어서 충청도 물 맑고 한세 좋은 데서 자란 돼지들의 농가를 찾아가지고 그쪽에서 작업한 돼지를 유통해서 매장으로 납품해서 손님상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직접 커팅을 하고 네, 세트 메뉴를 구상해가지고 대부분은 쇼케이스에 피크 시간을 대비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해놓습니다. 바로바로 주문하셨을 때 세트 메뉴를 나가는 방식이고요. 간혹 이제 첫 주문을 단품으로 주문하시는 손님들이 계신데 그때는 이제 육부를 보고 있는 직원이 손질해놓은 단품을 그람으로 달아가지고 손님상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세트를 드시는 거. 첫 주문은 웬만하면 다 세트를 주문하시고요. 세트 메뉴를 보시면은 저희가 직접 삶아서 나가는 껍데기가 있어요. 요거는 단품으로 주문은 불가하고요. 세트 주문 시에만 서비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단품보다는 조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어요? 5월 14일 오픈해서 2주 지나고 이제 3주 차에 매출은 어느 정도 마음에 들게 나와? 저희가 16일 영업해가지고 5,800만 원 정도, 좋은 입지에 좋은 상권의 매장이다 보니까 광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하게 나오지 않았나. 한 달로 역산을 했을 때 1억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별도의 룸이. 이쪽은 저희가 10인 룸을 2개 이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있고요. 술은 그냥 가져다 먹는 건가? 단체 손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술을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제 개별 냉장고를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가운데 열어가지고 최대 20인까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다양한 공간들을 넣다 보니까 되게 공간이 아기자기해. 너무 좋아. 메뉴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어? 저희는 테이블 오더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 메뉴판도 배치해서 테이블 오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손님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3인에서 4인이 드실 수 있는 통돼지 한 마리 세트가 메인 메뉴이고요. 이제 커플 손님이 드실 수 있는 이제 통돼지 반마리 세트, 나머지는 국내산 한돈 단품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금주 하이볼, 이거는 처음으로 60평 이상 제 매장을 준비하면서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해서 여기는 안민 부산점에만 있는 별미 메뉴란입니다. 육회와 그리고 돌솥밥, 그리고 부산 분들이 좋아하시는 된장 술밥과 담금주 하이볼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든 담금주에 이제 복분자와 인삼을 페어링 해가지고 네 분이서 따라서 드실 수 있게끔 한 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 구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메뉴를 취급할 수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일반적인 30평, 40평형대 매장에서는 모든 메뉴를 다 세팅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이거는 전 매장이 다 파는. 맞습니다. 조금 이제 일반 고깃집과 차별화되어 있는 점은
점은 일반적인 냉면을 판매를 안 하고 있고 일본식 라멘 종류를 3가지를 넣어가지고 식사 후에 라멘으로 입가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찾으세요. 아 그래? 겨울에는 간장 베이스의 소유라면을 많이 드시고요. 여름철에는 소바 베이스의 냉라면이나 이제 골빈면, 골뱅이가 들어간 비빔면인데 고기랑 곁들여 먹기 굉장히 좋아서 많이 찾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라면 메뉴 같은 경우는 기성 제품을 받아서 이게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2호점을 하고 있는 전에는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김해 파트너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 라면 가게를 운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 레시피가 한 30가지 정도가 있었었는데 직원식으로 라면을 이제 만들어서 돼지고기와 먹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메뉴에 넣게 되었고요. 여기 특이하게 삼겹살이 130g 13,000원인데 130g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정형화보다는 현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산 현지에서는 보통 120g에서 130g으로 1인분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가격을 설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청주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또 150g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150g에서 180g으로 삼겹살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현지화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강점도 있지만 취약점이 있거든. 상권에 따라서 체질 감량 내지는 증대 이런 것들 개선이 안 된단 말이야. 정형화해서 나가는 게 프랜차이즈라는 인식, 커스터마이징하는 브랜드는 쉽지 않거든. 이러다 보니까 점주님들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본사는 신경 쓰고 예민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산 지역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깃집은 어떤 고깃집을 선호해? 너무 이제 고깃집이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거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겹살집은 끝물이다. 더 이상 들어가기 힘들다.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만의 색깔을 또 내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안민이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지만 프랜차이즈답지 않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은 분명하게 있어요. 백형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에서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도 더딜 거고 대신에 운영하시는 파트너님은 프랜차이즈답지 않은 개인 매장 같은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고 계시고 결국은 파트너님이 만족해야 저희 본사도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요즘에 이렇게 젊은 대표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열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서 고객도 만족하고 가맹 점주분도 만족하고 본사도 만족하는 그런 구조를 올바르게 잡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랜차이즈의 인식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빈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형이 너무 기분 좋다. 반찬 구성 되게 중요하잖아? 지역마다 이 구성이 다른지 아니면 이거는 똑같은지. 반찬 구성만큼은 이제 통일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반찬 이전에 이제 세팅지라고 하죠.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좌측에 운영하시는 파트너님들의 서사가 담겨 있어요. 서사는 저희 본사에서 통일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지점마다 각기 이제 개인 서사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찬에 대한 구성은 이 정도면은 충분한 거야? 저도 사실은 요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계형 자영업자인데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만족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지금의 찬이 나오게 되었고요. 시그니처 찬은 2가지예요. 이렇게 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 돌그릇에 담겨 있는 소스 2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표고버섯으로 만든 와사비 장이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젓갈이라고 하면 불판에서 구워서 이제 고기랑 같이 곁들여 드시는데 저희는 바로 드실 수 있게끔 주방에서 미리 조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찍어서 드셔도 비린 맛이 전혀 없는 갈치 속을 갈아서 만든 젓갈이고요. 서브 소스류 2가지가 있는데 치즈 퐁듀 소스에 볶은 빵가루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치즈와 또 돼지고기가 의외로 잘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치즈를 찍어서 빵가루를 묻혀 드시게 되면 치즈의 풍미와 빵가루의 식감도 같이 맛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간장이에요. 굉장히 담백하면서 감칠맛을 증폭시켜주는 소스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3가지 가루 소스류는 가운데는 송화염, 소나무 화분을 갈아서 소금이랑 배합해서 만든 소금이고요. 짙은 노란색은 껍데기를 찍어 먹는 콩가루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끝에 있는 빨간색 소스는 목살을 두툼하게 잘라서 준비해 드리는데 고기처럼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배합해서 만든 찌란이거든요. 한 마리 세트 먼저 바로 좀 구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출 활용한 화로구이다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조 시설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고요. 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하기에는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거 아닌가? 파트너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면 2가지 버전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평수는 35평부터 매장을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35평부터 40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버전으로 50평형대 이상은 커스텀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유니크 버전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공간은 유니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 정도 들었을까, 창업비가? 부동산 비용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해서 3억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든 매장이긴 한데 건물이 준공되고 이제 자동차 전시장으로 10년 동안 있던 자리다 보니까 식당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밑에 배수 설비도 없던 자리다 보니까 배수 설비도 새로 했고요. 원인자 부담금이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부담을 했었었고요. 물론 이제 권리금이 없었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창업 비용이 3억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요즘 고기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어? 네. 우리랑 같은 고민을 할 텐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 지방에서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통이 굉장히 큰 문제로 저는 직면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을 어떻게 풀어갈까, 결국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내린 결론은 바로 전국으로 확장은 저희 상황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 지역에 한해가지고 직접 유통을 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직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보자 해서 본사에서 직접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도 정말 많이 컨택을 했었어요. 육가공장에서도 삼겹살, 목살은 저희가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한들 항상 인기가 있는 부위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가공장에서 제일 선호하는 거래처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모 육가공장에 있는 부장님과 좀 친해져서 제가 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얘기를 하시는 게 육가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부위를 다 안아갈 수 있으면 최고의 거래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조금 친분이 있는 식육점을 하시는 또 형님이 계세요. 그 형님 통해 가지고 같이 구매를 하거든요. 식육점을 여러 개 하시는 형님이다 보니까 육가공장에서 들고 오시면서 저희 고기까지 추가로 하다 보니까 구매력도 높아지고, 육가공장에서는 거래처 등급 중에서 제일 높은 등급으로 단가가 조율되더라고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직접 물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맹점에 납품되는 고기 단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일반 여느 프랜차이즈 돼지고기집들보다는 납품 경쟁력이 있지 않나. 너무 신기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치즈를 올려서 육회를 만들어 봤고요. 잔디 위에 육회라고, 잔디 위에 데코를 해가지고 레몬 웨지와 곁들여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워서 먹을 수 있게. 워머를 활용해서 바로 드시지 않더라도 조금은 옹기성을 유지하게끔 준비하고 있고요. 맛 한번 보시고, 첫 점은 이제 지방이 조금 없는 목살 먼저 송화염 소금에 살짝 찍어서. 와, 육향이 그냥 냄새로도 나는데? 이 소금 진짜 맛있구나. 실수로 많이 찍어도 그렇게 많이 짭진 않습니다. 예. 야, 근데 삼겹살 너무 맛있어. 저 불판이 또 한몫하는 것 같은데? 불판은 저희 주물 불판이고요. 숯은 아무래도 이제 주물 불판에 구워야지 시너지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변함이 없었던 부분은 숯과 불판은 항상 제가 고집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이렇게 찍어 먹다가 금방 1인분 먹겠어. 소스에 조금은 힘을 많이 주려고 처음에 좀 기획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맛있는 고기라도 계속 기름진 부위를 먹게 되면 물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고기 너무 맛있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서 음식까지 딱 먹고 보니까 끝났다. 잘 되는 이유를 알겠어.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이렇게 해주는데 안 맛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보기가 이쁜데 이게 맛이 없을 수 있나? 이게 다양한데 느끼할 틈이 있나? 양념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삶고 있는 껍데기고요. 앞에 보이시는 콩가루 소스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껍데기는 실제로 저희가 매장에서 공장에서 제조한 소스로 매일매일 삶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 껍데기인데 약간 족발 향이 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껍데기고요. 난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건 프랜차이즈 같지 않은 게 너무 좋아. 프랜차이즈라고 느끼지 못하고 고객들이 개인 매장처럼 오니까 이런 퀄리티면 충분히 개인 매장 이상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오히려 프랜차이즈라는 생각이 들면 공산품 같잖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 저는 본사가 안민으로서 유명해지는 거 이전에 운영하시는 파트너님이 어떠신 분인지 지역에서 조금 유명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좀 물음표를 많이 던져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세팅지에도 서정적이면서 또렷하지 않은 그런 오딩을 많이 좀 겪고 있고요. 요리사도 아닌데 음식의 퀄리티를 이 정도 뽑아내고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도 엄청 높고, 그리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랜차이즈의 꽃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먼저 선점하는 거, 나는 비니가 너무 잘하는 부분이 중에 하나고, 비니는 이런 사람들이 가맹사업 해야지 라는 애티튜드 자체가 너무 좋게 보여. 자신심. 이런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해야 이 산업이 발전한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하게 됐어. 말로만 상생을 외치는 그런 본사가 아니라 파트너님이 저희 브랜드의 중심이 되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본사를 운영하는 이 작은 꿈이 있고요. 나아가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많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누군가는 성실하게 묵묵하게 또 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 모든 거는 저희만 양심적으로 변하지 않고 초심을 그대로 지키면서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엔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안민 서울 하나 하고 싶다. 서울 득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가맹 홍보해도 돼. 아닙니다. 안 넘어가네?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자영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업종인 것 같습니다. 궁금해도 알려주는 사람 한 명 없고,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맥형 아카데미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맥형이 말씀하시는 그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결국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파트너님들 항상 능동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파트너님과 직원을 진심으로 대해야지 파트너님과 직원도 진심이라고 느끼고요. 열정을 가지고 대해야지 열정을 또 가지고 임하시고요. 열정을 알아보고 서로 성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가맹본사라고 해서 항상 배우고 항상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항상 긴장감 속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자영업 시장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꿋꿋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이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혹시나 뭐 저의 도움이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맥형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뭐 인스타그램 DM이라도 주시게 되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모든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맥형이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이거 박수. 천성이 요식업을 해야 되는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올바른 생각과 건강한 정신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흐뭇하고, 전국의 국민이 오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다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이 끝까지 우리 안민 응원하도록 할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